안녕하십니까. 프로파일럿 김정일 PD입니다. 오늘도 국방 현안에 대해서 토크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전문 변호사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군생활 치과 썰을 푼 남자 유튜버 조자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해공사 지킴이 코리아 세진입니다. 오늘 8월 5일 기준 속보가 하나 뜬 게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처 업무보고 발언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빨리 하라, 이런 지시를 조금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속보로 떴는데요. 예, 지금 사관학교 통합 문제가 제 대한민국에서 너무 큰 뜨거운 감자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군사관학교 강해 안규백 장관은 이제 전작권 전환 대비를 위해서 이제 국군사관학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각 군사관학교 병림에 따른 자원 비효율성, 인구 절벽 속 우수 인재 유치, 전장 다영역화에 따른 합동성 기반 미래전 등 전시 전작권 전환 이유를 위한 대비를 제시했다. 자, 병력이 줄어드는 시대, 사관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군의 사관학교는 유지해야 되는 걸까요? 좀 가볍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가볍게 혹시 말씀 한번. 저는 이 졸속 폐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1인 시위도 처음부터 나가서 예. 반대합니다. 네, 뭐 근거들을 들자면 지금 국방부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그때그때 명분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합동성 얘기했다가 여기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비용 효율을 얘기하고 인구 절벽 대응 얘기하고 미래전 변화를 대비해서 뭐 첨단화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작권 얘기가 나오고. 자꾸 늘어나는군요. 네, 근데 원래 나왔던 거는 내란 극복이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오늘 대통령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거를 천명을 했죠. 예. 그래서 목적은 육사 폐교다. 육사 폐교. 그걸 위해서 해사 공사까지 지금 끼어 들어간 것으로 오늘 완전히 명명백백히 드러났죠. 예. 그래서 이런 명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대안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즉 진단과 처방이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자원 비효율성은 사관학교가 지금 비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비효율적이니까 합쳐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생도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대학보다 적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합쳐야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인구 절벽 속에 우수 인재 유치하겠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려면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라고 TF에서 보고서까지 냈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방으로 보내겠죠. 지금은 자운대. 합동성 기반 미래전 대응 요거는 과학 기술을 더 개발시키는 차원이지 사관학교가 기술 개발소는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또 합동성은 생도 때부터 길러지는 게 아니라 장교가 돼서 연관 장교 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길러진다는 게 전 세계 공통 교리입니다. 그걸 무시하고 있고, 전작권은 갑자기 이걸 들고 왔어요. 자, 전작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럼 전작권 전환 바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장교가 없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전작권을 회복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말에 어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잘못된 얘기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시라서 뭔가 지금 화끈화끈 지금 불의 기운이 엄청 뜨겁습니다. 참고로 저는 학군 가족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36년을 보군 복무를 하셨었고, 그래서 학군 어릴 때부터 저는 학군단 가족으로 커왔습니다. 일단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육군사관학교는 어떻게 보면 육군의 근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조직에서 어떠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폐교를 시키고 없애겠다라고 하는 건, 비행기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없애겠다. 차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급진적으로 폐교를 한다라는 거는 추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요? 예, 저도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만약에 지금 육해 공군 사관학교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처음 이제 만드는 상황에서 육해공 나누는 게 아니라 국군 사관학교 시작하자, 그러면은 좀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이미 지금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스템화돼서 지금까지 잘 오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또 재정 돈을 들여가지고 국군사관학교를 또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너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지 않나. 일단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이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 각각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는 각각의 또 해결책들이 또 있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차원입니다. 혹시 대강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그것도 추산을 안 해서 외부에서 따로 추산을 하고 있죠. 즉 국방부는 그런 거에 대한 관점 자체가 아예 없고 비용 효율 분석도 국방연구원 보고서에도 전혀 들어가 있긴 한데 예. 거기에서는 이제 서울로 가면 뭐 한 2천억 몇백억 원 든다. 대전이나 장성호로 갈 시에는 뭐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 든다라고 산술적인 비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 최소 땅 사는 비용 등등 해서 기존에는 한 3, 4조 원이었는데 지금 대전 자운대로 간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부대들 중에 여러 개를 또 옮겨야 돼요. 그렇죠. 예. 그 비용까지 합치면은 아마 이거는 최소 8조 원 이상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자운대 그 본부 같은 게 뭐 있지 않나요? 자운대라는 곳은 조그만 부대고 국방과학연구소 바로 옆에 있는 좀 부대 단위인데 예. 거기에는 이미 종합군수학교, 아, 또 교육사령부, 예.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아, 또 종합 그 BCTP 단이라고 해서 이제 전투력 평가, 측정 평가하는 단 예. 이런 그리고 또 종합군수지원단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약 연결돼 국군 있구나. 간호사관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사관학교 약 20여 개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국군사관학교 그 모델 보셨잖아요. 조감도. 그게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 다 옮겨야 돼요. 와, 이거 어마어마하겠네 비용이. 예. 아니 그때 사실은 뭐 이건 진짜 전 정파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청와대에서 그 용산으로 옮긴다고 할 때도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쵸. 예. 정말 반대도 하고 아니 이거를 왜 옮기냐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자원 낭비에 뭐 비용 낭비에 정말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건 그냥 집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집 옮기는 거예요. 왜? 이상. 근데 육군 사관학교라는 건 정말 이것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정말 공군 해군까지 다 옮기게 되면 모든 군 부대의 위치를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랑은 또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해서 정말 큰 문제 거의 정말 전 국민이 난리가 날 정도로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가겠다? 왜 그래요? 뭐 쿠데타의 주역이라고 하죠 계속. 네. 근데 이거는 쿠데타로 잡기에는 그럼 국군사관학교로 됐을 때 또 다른 카르텔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큰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더 큰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저 겁니다. 육해공 통합으로 해가지고 네. 그걸 일으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육해공이 합쳐서 할 수 있는 예, 거예요. 그렇기도 네. 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냥 통합에 대한 결국엔 가장 그냥 핵심적인 이유는 그 육군사관학교를 그냥 없애는 거에 그냥 초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네. 없애겠다. 예, 그런 아니 것 같은데. 잘라도 계속 뭔가 사람이 있는 집단이나 조직 같은 데를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그 뒤를 또 생각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쿠데타에 관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잘못인 거지. 그 사람 출신이 육군사관학교니까 육군사관을 없애겠다. 이거는 사실 너무 좀 그렇게 하면은 만약에 서울대 출신들이 너무 이렇게 뭔가 잘못을 많이 했으면 서울대를 그럼 없애서 뭐 각종 그 지방 국립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대학교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랑 사실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럼 과연 육사 출신 중에는 쿠데타만 일으켰냐? 그게 아닙니다. 육사 출신들 중에는 약 1,600명이 현재 졸업생이 한 2만 명 좀 넘는데 그 중에 1,600명이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하시고 순직하셨어요. 그리고 산업화, 정보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기여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한강 다리 지을 때, 남산 타워 지을 때 일반 민간에서 아무도 안 하겠다는 거 육사 교수들이 개입을 했었고 또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도 정보화 과정에서 되게 큰 역할들을 했었고 그분은 육사에서 심지어 육사 교수였어요. 네. 이런 분들의 업적이나 이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쿠데타를 했다. 심지어 지금 절대 다수 동문들은 각각 전국 곳곳에서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이 과거에 이제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다. 12.3 비상계엄의 뭐 일부 그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었다. 이래가지고 육사를 없앤다는 이 논리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아마 국방의 근간을 흐트리는 일이 될 거여서 그래서 저는 단지 정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 좀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군사관학교 통합 기본 계획부터 한번 조금씩 살펴볼까요? 예, 초기에는 2+2 같은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1, 2학년만 함께 공부하고 3, 4학년은 다시 6회 공사로 돌아가는 방식, 약간 단과대 개념처럼 그렇게 검토를 했었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뭐 2년 통합교육, 2년은 이제 대학교 학부 개념처럼 4년제 통합으로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지금 시민들 댓글 한번 좀 볼까요? 예, 각 사관학교의 특징과 지역과 공생하는 좋은 면을 버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댓글도 있잖아요. 예, 해군 공군은 사이버로 훈련하려다 보다, 아니 옆에 바다도 만들어서 배 띄우고 비행장도 만들려나? 왜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 보니까 조감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국방부에서 만든 이제 조감도인데, 클로드는 제미나이 같은데. 재미나이 스럽긴 한데요. 재미나입니다. 나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군 학부에 활주로가 어디 있고 해군 학부에 바다가 어디 있고, 약간 좀 각 군 특성에 맞는 교육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좀 거북선 갖다 놓은 거예요? 예. 비닐하우스도 있어요. 그거 뭔가 정확히 몰랐는데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왜 만들었을까? 자작농을 하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수영장도 있고요. 뭐 생각보다 인프라는 이쁘게 꾸며놓은 거는 같은데 효용성이 없어 보이는 약간 조감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생각은 드세요? 좀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시는지. 아니 근데 예. 이게 사실은 당연히 이게 AI로 제작이 됐을 거라고 예. 생각이 하는데, 그걸 떠나서 국방부 공식 자료예요. 사관학교를,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정말 나가서 뭘 할지에 대한 부분이 1, 2학년 때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들어가서 어떤 과를 선택을 했을 때, 이과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전과를 할 수도 있고, 편입을 할 수도 있고, 뭐 자퇴를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이제 청소년 때부터, 더 빠르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군인이 꿈이 될 거야라는 정확한 어느 정도의 목표의식이 다른 일반 대학 가는 친구들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 친구들은 내가 공군 가야지, 해군 가야지, 육군 가야지에 대한 꿈이 어릴 때부터 꽤나 명확하게 잡혀있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국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과에 대한, 나는 공군 가겠어, 해군 가겠어, 육군 가겠어에 대한 생각이 꽤나 명확할 텐데, 들어갔을 때 그게 좌초가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성적이 됐든 어떤 태도가 됐든 거에 따라서.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나는 어렸을 때 확고한 그걸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응 못함과 그리고 내가 자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대학생들이랑 좀 다르게. 그죠. 약간 특수하죠.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기 특수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 뭉퉁 그려서 약간 일반 대학 마냥 학부처럼 딱 들어갔을 때, 이거를 그럼 뭐로 판결할 것이냐? 학생들처럼 성적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럴 경우 육군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가 해군이 됐어.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뭐 괴리감이 됐든 뭐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퇴율 오히려 높을 것 같다. 그렇죠. 저는 저 조감도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제가 낸 세금이 또 저렇게 써주는, 저기 보니까 땅도 파가지고 물도 쳐놓고 뭐 하고 하는데, 규모가 예,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돈을 차라리 지금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 직업군인들 월급 올리는데 차라리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있는 자원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로지 그 목적 하나로 이렇게까지 폐교를 가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더 큰 뭐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왜? 이런 생각이 제일 크죠. 그렇긴 해요. 네. 네. 오늘 세진님이 할 말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꾹꾹꾹꾹꾹 지금 거의 뭐 압축 파일처럼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터뜨릴 때가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실까요? 국방부가 이거를 발표함으로써 패착을 저지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관학교 이 통폐합 이슈는 사실 일반 국민들께서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주제이기도 해요. 워낙 또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화가 난 겁니다. 이거 보시고 이건 아니지가 된 거예요. 근데 국방부만 지금 이걸 모르고 이거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거를 기반으로 더 설명을 붙여서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지금 아예 모르는 상태로 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들과의 괴리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오더는 내려왔으니 거기에 맞춰서 계속 뭔가를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도 오더에 따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또 육해 공사 출신들이라는 게 또 가슴 아픈 일인 거죠. 아 그래요. 네. 오늘 업무 보고 때 국방부 정책 실장입니다 이러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한 그분이 공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사 출신 동문들 그리고 공사 현역 장교들 생도들은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건 일단 예산 문제, 짚어주신 예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타당성 자체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요 학부를 나눠서 하는 거 이거 일본 방위대가 하고 있어요. 일본 자위대는 패망 이후에 사관학교로 갈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방위대 학교를 만들어서 육상자위대, 공중자위대, 해상자위대의 간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4년제예요. 자율전공으로 받아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 첫째, 지원율이 확 떨어졌어요. 둘째, 임관 거부자가 많이 생깁니다. 4년을 다니고 나 원래 해군 가고 싶었는데 육군 가기 싫어 해가지고 임관 안 해 하고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자퇴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2년 다니고 편입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많은 좋은 모델들을 앞두고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려는 게 지금 국방부입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 사관학교를 없애는 경우는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거나 점령하거나 그랬을 때 사관학교를 없애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의 근간이 되는 게 장교이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대한민국 장교양성제도 80년 장교양성제도가 와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딱 정확한 진단입니다. 혹시 예.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는 그걸 의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올해 이제 그렇게 이제 국군 사관학교 만들어가지고 자퇴생들 많아지고 하고 하면 어쨌든 군에서 장교들 중에서 사관학교 비율이 이제 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줄어들 거니까 그러면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국방력을 지금 스스로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실제 지금 육해공 생도들은 어떤 반응인지 좀 아세요? 일단 통계로 나왔죠. 그 국방연구원에서 조사를 했을 때 육해공군 사관 생도들은 약 92%가 다 92%. 반대했다. 근데 그게 구체화되기 전의 설문입니다. 지금 조사하면 더 높을 거예요. 현역 장교들도 출신 구분하지 않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수였어요. 다들 시민 국민 여론도 예. 반대가 다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다 무시하고 몰아붙이는 거죠. 생도들은 이제 또 현역들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메시지들이 오죠. 조금 신분을 절망스러워합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절망스러워하고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도 부모님들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학부모님들은 지금 밤잠을 잘 못 이루십니다. 아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몇 년을 네. 공부를 해서 준비를 하고 해왔을 텐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네. 폐교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아니 육군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이 없잖아요. 네.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나 연고대에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못 가서 뭐 다른 대학 갈 수라도 있지만 육군사관학교는 만약에 못 가면 물론 뭐 3사도 있고 RT도 있긴 하지만 본인이 목표하고자 하는 그 꼴이 있는데 이거를 처치해서 다른 데 가기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게 너무 아깝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성명서를 내셨는데 그걸 제가 대독을 했었어요. 거기서 가장 울컥했던 부분이 딱 요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꿈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모님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자는 나중에 피눈물 흘린다. 네, 저는 지금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옛 격언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국방부 입장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국방부에서 통합 근거로 드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일단은 통합하면 더 강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 카이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 체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 극복 어렵다라고 합니다. 생도 1인당 양성 비용이 현재 2.7억 정도라는 말도 있고 선진국의 사관학교 성공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게 비용 추산을 저희가 순수 교육비라만 하면은
육사가 4년 동안 8,600만 원입니다. 서울대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밥 먹고 품위 유지비 주고 이런 거 다 포함한 겁니다. 훈련 받고 이런 거. 자, 카이스트는 4년 동안 3.8억입니다. 자, 이게 과연 많다고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숫자 하나 띄워가지고 호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아예 이런 논리들이 있어가지고 연세대는 1.5억이 들고 고려대는 1.3억이 들고 성균관대 1.3억인다 이런 것까지 지금 비용을 저희가 내부에서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사생도 1인당 4년 총 양성비용이 2.7억이지 실제 교육비는 순수 교육비는 8,600만 원이다. 100만 원.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문제가 뭐냐면 통합을 한다면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거에 기대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지금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뭐 비용 나왔다가 인구 절벽 나왔다가 심지어 인구 절벽도 틀린 게 뭐냐면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관학교도 줄어들어야 된다잖아요. 아니에요. 국방개혁을 보면은 오히려 부사관과 장교는 늘어납니다. 사관학교를 줄이는 돈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관학교 자원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그 단편들만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고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논리들이 이제 하나씩 다 논박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아 이건 다 연필성이었다. 핵심은 정치적 보복에 의한 육사 폐교다. 예, 요게 이제 명확해지는 순간이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논의 자체가 뭐가 의미가 있나 이 생각까지 드는 순간입니다. 완전히 지금 그 육해공사 폐교 자체가 너무나 정치적인 그 폭거다. 네, 이렇게 좀 보이네요. 그리고 웨스트포인트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육해공사를 분리하고 있고 미군들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교육받고 있는 우리 군 동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한국이 육해공사 폐기한다니까 다들 놀란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미국에선 그런 얘기조차 없다. 아, 그래요? 미래전 가장 잘하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현대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 미국. 전 세계에서 합동성 가장 강한 군대가 어디요? 미국. 미국입니다. 미국. 근데 거기에서는 말 자체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합동성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소령 이후에 배워서 발휘하는 것. 그 아래에서는 사관생도, 위관 장교, 대위 소위 중위들은 그 직분에 맞는 일을 더 깊이 전문적으로 하고 위에서 연결하는 것이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사관학교 통폐합 얘기가 나오는 자체를 미군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성과를 따라하려고 통합을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아유, 이해가 미국은 통합을 논의가 그렇죠. 나오는 순간 통합- 바보가 됩니다. 예, 뭔 헛소리냐고. You are nuts 이런답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자군 카르텔이 심하다고 해요. 육군끼리, 해군끼리, 공군끼리.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 웨스트포인트 육사의 경례고가 뭔지 아세요? 빛 네이비입니다. 해군을 때려잡자. 해군들은 육군을 때려잡자예요.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자군들끼리의 이게 영집력이 엄청난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군은 서로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친화적이네. 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호도하는 게 육군의 육사 카르텔이 심하답니다. 해군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장군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0몇 %예요. 회사 공사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육사는 더 60%? 에이. 그러니까 말하는 게 육사만 카르텔이다 이러는데 아는 사람들은 해공사는 더 센데. 에이. 자, 그래서 완전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야기 나누다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건데 계속 국군사관학교 이걸 왜 통폐합하느냐. 어쨌든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어떤 인력 부족, 뭐 장교 부족, 뭐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댓글 한번 볼게요. 초급 장교 초임 하사관 병장 월급이 비슷하고 초급 장교 의무 복무 기간이 헐 기니 누가 ROTC 하냐. 예전에 ROTC 하면 취업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혜택도 없다. 어쨌든 뭐 최근에 초급 간부 지원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병사 월급은 좀 오르고 장교 처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요즘 장교를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좀 근본적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돈을 안 주는데 누가 합니까? 네, 그렇죠.
답은 좀 네. 뻔하게 나와 있긴 한데.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 모든 건 다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용사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도 2년 다 채우기도 했고 그만큼 처우도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훨씬 낮았는데 그게 이제 갭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군복무도 훨씬 줄고 뭐 처우 같은 것도 훨씬 이제 좋아지고 인건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그에 반면에 이제 장교나 부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제자리에 있지 않았나? 아니면 뭐 소폭 상승했다 정도? 그러다 보니 굳이 메리트가 없고 뭐 군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오래 군복무를 하지 않고 조기 전역을 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잡아줘야 되는데 뭔가를 이제 뭐 월급을 조금 이제 올려주겠다 해서 살펴보면은 뭐 정작 뭐 바뀐 것도 없고 잡아둔 물고기에게는 또 더 뭐 안 풀고 하니까 이게 줄고 여기서도 줄고 하니 완전 마르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인원까지도 그 지원율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마른데 더 마르고 더 마르고 더 마르게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메이저 통근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에 조금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좀 고민을 하고 좀 생각도 많이 해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일단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그게 아까 말한 돈, 재정적인 문제. 네, 그 부분이 큰 것 같고 두 번째가 또 이제 그 잦은 인지 이동이에요. 군은 어쨌든 전국에 또 퍼져 있고 그냥 계속 이제 돌아다녀야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뭐 혼자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도 가족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 결국엔 또 어느 정도 정착을 했을 좀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요즘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계속 서울로 또 서울 수도권에 이제 몰려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데 근데 군인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가 그다음에 전역 후 재취업 문제. 예, 일반 그러니까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급 종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계급에서 몇 살까지 해서 진급을 못하면 그건 전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뭐 40, 50대 한창 어떻게 보면 또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강제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군 경력밖에 없는데 따로 재취업을 하거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계속 지원율이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예전에 뭐 한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장교 전역하면은 일선 이제 기업 같은 데서도 좀 우대를 해줬어요. 우대 혜택. 뭐 서류 예. 면제를 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일정 점수를 조금 더 준다던가. 가산점. 예, 가산점이죠.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다 없어지고 것 같아요. 예, 뭐 많이 지금 없는 것 거의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고도 메리트가 없고 군생활 하면서도 메리트가 없으니 굳이 갈 필요가 없다. 빨리 갔다 오자 병사로. 이게 좀 굳힌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또 제복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나 인식 자체가 좀 덜 성숙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나 이런 것도 뒷전으로 밀려나기가 일쑤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비현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업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현업화를 하면 이제 당직 수당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높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재부 차원에서는 지금 뭐 예산청가요? 일단 군 자체가 규모가 가장 많다 보니까 수당 하나 1,000원 올리는 것도 예산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잘 안 해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축차 누적이 되니까 아니 국회의원들 수당 올리는 거 보세요. 매년 쫙쫙 올리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군에 대한 인식이나 우선순위가 항상 더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핵심적으로 처우나 복무 여건, 또 정주 여건, 가족의 정주 여건, 교육 여건, 의료 여건 이런 것들이 있고 군의 조직 문화도 좀 사실 짚어야 되는 게 군 밖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군인들은 서로 다 같이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갔느냐? 저는 군인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이제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군에서는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들고 군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군의 우호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뭐 같이 있는 부대원들 잘 챙기고 또 같이 훈련 열심히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하대하듯이 야 이러고 막 욕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걸 인식한 사람들은 하나의 유권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군을 위해서 표를 투표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인데 군인은 군인대로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좀 혁신을 해야 이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댓글 하나 또 있을 텐데 임진왜란때 임진왜란때 수군 육군 통폐합하였다면 이순신 장군의 재해권 확보도 없었을 것이며 조선은 일본의 야욕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뭐 수군이 존치하여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2026년 오늘날은 더 합니다. 뭐 군은 계속 더 최정예 전문화가 되어야 함. 어쨌든 계속 장교 지원율도 떨어지고 전국적으로 일단 장교 지원율 떨어지는 상황에서 국군사관학교가 이제 또 통폐합되면서 어쨌든 그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의 댓글인 것 같아요. 사관학교를 하나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더 우수한 인재가 들어올 것이냐 쉽게 상상되진 않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수한 인력이 더 들어올까요? 우수한 인력이 오려면 서울에서 유치해야 됩니다. 아니 그 서울에 육군사관학교가 있잖아요. 노원에 있네. 노원에 네, 노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꽤나 몰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지위가 받쳐주는 건데 이거를 대전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걸 대전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서울에 1,000만이 있고 그 많은 인구가 내가 대전을 가면서까지 국군 사관학교를 가겠다 정확히 육군, 해군, 공군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리스크를 내가 감고 갈 사람이 여기 있을 때보다 이게 확률이 저는 산술적으로 봤을 때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포기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내가 갔을 때 정확히 이곳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네, 없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2+2면은 전문성으로 4년 하는 거라 또 2년 그 전체 하고 나중에 2년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인 거고 또 이렇게 또 야전 갔을 때 또 정확히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4년을 하고 야전 가서 힘든데 이렇게 해서 또 야전 갔을 때 또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예. 데이터 같은 게 없으니까. 확실한 건 서울에 갈 거 난 대전 가진 않겠다. 그거 때문에 확실히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이제 우수인재 유치하겠다고 옆에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연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호도를 하고 있죠. 잠시만 30초만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예. 잠시만. 40초.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영리 4월자. 네, 요게 이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 연구라고 해서 한국 국방연구원이 한 겁니다. 국방부가 계속해서 비공개를 해가지고 아예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에요.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어디가 좋냐라고도 여기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딜까요? 서울. 당연히 서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석을 어떻게 했냐? 정확히 탁탁탁탁 비용 분석을 한 다음에 서울은 압도적으로 우수해서 내용을 넣질 않았어요. 다른 장소 대비 비교 우위에 있어 서술 생략. 예. 이거를 요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요게요, 요거. 서울은 압도적이어서 서술 안 한다 그냥. 예. 사실 뭐 연구 그게 뭐냐면 연구 및 교류 환경, 정주 여건 압도적으로 좋아서 서술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충청권 그리고 영천, 전남권 비교 분석해가지고 막 엄청 길게 분석을 했어요. 그 애초에 그만큼 지금 어불성설인 거잖아요. 완전히 그 보고서랑도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국방부가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예. 사실 제가- 그러네요. 이거를 드러내는 지금 저희 방송에서 지금 최초 공개죠. 그러니까 내부 한 건, 내부 한 적이 건.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내부 한 건, 내부 한 건. 네, 근데 이제 보도들은 몇 개 나왔어요, 이제. 네. 근데 요 실물은 이제 제가 갖고 있고, 이거는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거여서, 네, 제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분석해서 계속해서 알리려고 합니다. 이제 공개를 할 수 있어가지고. 그런 현실입니다. 우수인재 유치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들도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비공개 결정 안 하고 까줬네요. 열어줬네요. 왜냐면 법률적으로 이거는 국민들이 요청했을 때 줄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에서 법률 검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내부 검토 중이나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일단 비공개 결정을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제 소송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2, 3개월 동안 미뤄왔어요. 계속 이걸. 근데 왜 서울에다가는 안 하는 걸까요? 육사를 없애야 되니까요. 태릉의 육사를 없애야 예, 돼요. 예. 서울 아예- 오면은 육사가 계속 살아나니까요. 경우니까 예,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 존재 자체를 그냥 지우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게 육사의 역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 3년, 2년이 빨랐어요. 80년입니다. 올해로.
그거 없애겠다는 겁니다. 네. 또 우수인력 유치뿐만 아니라 오히려 들어왔어도 이제 나아가죠. 사실 네. 공군 해군이나 이제 어떤 특정 군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들어온 인원들이 분명 있는데 특히 이제 군인 장교 꿈을 가진 사람들 특히 이제 또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육군 장교, 해군 장교, 공군 장교.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군과 아예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빨리 나와서 다시 준비를 한다거나 다른 진로를 준비한다거나 네.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학생 뭐 200명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나중에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러니까 AI가 발달했다고 해서 디자이너의 일이 기획자 일이랑 합쳐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더 세분화가 되잖아요. 그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하늘에서 가장 센 게 독수리, 예. 바다에서 제일 센 게 상어, 육상에서 가장 센 게 사자, 호랑인데 하늘도 잘 날고 땅에서도 잘 걷고 헤엄도 잘 치는 동물이 있어요. 물오리입니다. 물오리. 오리는 잘 걷죠. 네. 잘 날죠. 헤엄도 잘 쳐요. 즉 지금 육해공사 통폐합은 물오리를 만드는 겁니다. 와, 상어에 비해서 좀 너무 약한데요, 물오리는요? 물오리가 되는 거죠. 네. 이도 저도 아닌 장교들을 오늘 양성해서 키워드네요.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관학교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관학교 교육 혁신해야죠. 근데 진정한 혁신이 필요한 거고 이런 방법은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관학교 어쨌든 통합 논란을 보면서 꼭 하나는 바꿔야 한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민 통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민 통제라는 게 민간 영역이 즉 정치 영역이 군대를 다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영역은 전쟁, 파병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민간의 역할인 거고 군은 더 전문적인 훈련, 교육, 인사 이런 것들은 군에서 하는 게 그게 균형이 잡힌 게 바로 헌팅턴이 얘기했던 객관적 문민 통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객관적 문민 통제가 될 때 국방력이 강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권을 막론하고 하고 있는 것은 주관적 문민 통제입니다. 군의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개입해서 하려고 해요. 특히 인사나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까지 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군이 정치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군을 중립적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문민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변해야 되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장교, 부사관분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처우 개선 하나도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새롭게 설립하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정말 그 예산의 일부만 여기에 투입해도 우수인재들 유치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더 오랫동안 군생활할 수 있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선시 되고 그 후에 추후 논의를 해도 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을 조자선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인터셉트 했습니다. 예. 예.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금 사관학교 통합이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다시 철회하고 할 수 있는지는 사실 뭐 정치적인 문제다 보니까는 뭐 차치해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철회할 수 있는 시기지 않나 싶기는 하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뭔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모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 그래도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장교에 그 사관학교 출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 지금 사관학교에만 맞아요, 지금 맞아요. 몰입되어 있는 그런 소수입니다. 그리고 전체 장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사관학교 출신들이. 16% 정도. 예.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학군단이라든가 학사장교라든가 육군 3사라든가 아니면 또 간부사관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비사관학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의가 없지 않나. 오히려 그 부분에서 그 비육사 출신에 대한 어쨌든 그런 발전 방향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육사 부분에 대한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육사를 없애는 걸로만 지금 너무 초점을 몰아가고 있지 않나. 조금 시야를 좀 넓혀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오늘 효자손 병자에게 포상 휴가를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좀 길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대통령님의 분노가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가 네. 있지 않으나 이렇게까지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넓은 마음으로 좀 포용을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오늘은 사관학교 통합 논란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장교 양성 체계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